미국 주식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화상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월 들어서 미국 증시는 반색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간 게임스톱으로 알았던 이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간 폭주했던 게임스톱은 반면에 연일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도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관련, 게임스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던 공매도 주식에 대한 공략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일본에서는 레딧이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레딧 로켓을 탄 주식들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공매도 관련 공략했던 주식의 하락세가 분명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주시장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다시 한번 펀더멘탈이나 다시 한번 정상적인 월가의 모습을 찾아간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관심을 끌었고 워낙 매매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나 그러다 보니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한국에서의 게임스탑 매매 광풍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여하튼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들 주식은 게임스탑은 단 3일 만인가? 단 2, 3일 만에 지금 고점 대비로 70%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또 한 번 아픔을 겪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요, 미국 주시장 이틀째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한 1.5% 가까이 올라갔고요. 러셀 2000도 워낙 1.3%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이제 전부 다 섹터 11개 올라갔고요. 앞서도 잠시 모델 말씀드렸는데요. 게임스탁의 흐름과 S&P 500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한쪽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반대쪽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전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역의 상관관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게 꺼질지 안 꺼질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퍼시픽 라이프의 펀드에서의 막스 고그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딧발 로켓이 연료가 떨어지면서 지구로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베언즈 같은 경우에서는 백더얼스, 그러니까 지구로의 귀환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펀더멘탈리 통하지 않는 어떤 수급에 의한 그런 것의 움직임이 제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좀 어느 나라 세상 주시나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반은 중량은 여전히 유효하고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게임스탑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AMC도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죠. 은값도 지금 보면 은값도 스퀴즈 실버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면서 은에 공략했던 사람들도 약간은 다시 머쓱해질 수밖에 없죠. 은이 어저께 이제 $30 수준으로 올라갔었는데요. 다시 지금 은도 주가가 오늘 다시 은의 가격도 급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레딧과 관련된 주식들의 리스트를 한번 나온 걸 한번 뽑아봤는데요. 오늘 하루의 등락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비슷한 부류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소위 소매 관련 주식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대표 중에 메이시스 이런 것들 들어가고 코스닥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재미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스냅이나 핀터레스트 이런 것들은 오늘 또 스냅은 사상치 고가, 핀터레스트는 또 고점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물론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기존의 SNS보다 새롭게 이렇게 작년부터 이커머스의 수익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의 관심도 분명히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딧발 로켓 연료가 떨어졌다. 광풍이 어느 정도는 식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아서 서둘러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IT 형님들이 이제 지난 4분기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모두 후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아마존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CEO 이제 제프 베조스가 오는 3분기에 이제 CEO직을 사퇴하고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 이걸 우리가 애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좀 기본적으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전격적으로 딴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론 이메일로 보낸 거죠. 직원들한테. 사랑하는 아마존 직원 여러분 하면서 이메일을 보낸 거 아닙니까?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이번에 그만둔 이유는 자기 오랫동안 고민했었다는 얘기고 거기에 표현을 보면 정말 자기가 최상의 시점에서 자기가 그만두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분기 실적 냈지만 예상대로 1,000억 달러가 훨씬 더 넘는 깜짝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오랜 친구이자 오랫동안 24년 동안 아마존과 함께했던 지금 현재 AWS CEO인 앤디 제스가 이제 3분기에 물려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그만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빌 게이츠는 이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빌 게이츠는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 회사에서 떠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제프 베조스는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보면 아마존 그룹의 아마존의 이 의장으로 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들 초기 투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전혀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뭐 플러스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지금 시간에서 보합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주주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이 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당 이익은 역시 또 한 번에 깜짝 실적 나왔습니다. 이건 깜짝 정도가 아니라 뭐 더블이 났습니다. 7달러 정도의 이익 예상됐는데 14달러가 났고요. 매출도 이제 1,000억 달러 넘을 거라 해서 1,200억 달러 얘기했는데 1,255억 달러까지 매출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또 한 차례 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16달러 정도의 이익이 예상됐었는데 22달러의 이익을 예상했고요. 매출도 510억이 아니라 570억이 나왔습니다. 클라우드도 괜찮았고 유튜브 광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금 2,000달러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정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6-7%가 올라가면서 시간에서 현재 2,000달러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놀라운 흐름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해에는 이 트렌드가 온라인 쪽으로 바뀌어가면서 뭐 IT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타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반면에 이런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과는 달리 실적 쇼크를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할리 데이비슨이고요. 그리고 또 40년 만에 연간 첫 적자를 기록한 엑손 모빌 등등 다양한 기업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오늘 또 실적이 완전히 좀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개파락이 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엑슨모빌은 이제 기대 이상의 이익은 냈습니다만 매출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사실 보면 핵심은 이익도 있고 뭐 적자 어느 정도 다 예상됐기 때문에 되겠고요. 오늘 엑슨모빌이 그나마 견조했던 것은 딱 이겁니다. 올해도 자기네가 배당을 계속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밸런스 시트를 그러니까 자산 가치 그리고 장부 가치를 여전히 좋은 장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엑슨모빌의 주가가 실적은 약간 혼조스럽지만 주가 나름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진로그룹 있지 않습니까? 진로그룹은 우리나라는 이제 직방 다방 같은 건데 그 수준을 넘어서 지금 또 하나의 파괴적 혁신으로 분류되는 소위 부동산 업계의 히어로가 되겠죠. 부동산의 유통 쪽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리덤에서 그 매수 의견을 하면서 145에서 175달러까지 올려놓으면서 사상 최고가에 오늘 또 근접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EA입니다. 일렉트로닉 아트인데요. 오늘 결론을 보면 사상 최고가가 났고 오늘 벤치마크 컴퍼니에서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도 올려놨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한국에 계신 분은 이해가 안 되고 저 자신도 약간의 뭐 이 정도냐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풋볼 보면 제일 많이 이제 여전히 보는 것이 이제 그 소위 프로들의 미스축구죠. 일요일 날 있고 먼데이 풋볼이 있고 요즘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프라이데이 풋볼이 있는데요. 토요일 날을 보면 이제 다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학생들의 풋볼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게임이 요즘 또 없어졌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요구해서 칼리지 풋볼이라는 게임을 다시 런칭하겠다 하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는 분석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간밤에 테슬라가 리콜 소식을 전했습니다.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13만 5천 대가량을 리콜한다라고 전했는데 사실 타사의 판매량에 비하면 이 리콜 대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평가지만 지난해 테슬라가 한 50만 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천슬라를 앞두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월가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일까요? 네, 일단 테슬라 리콜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 리콜은 일상적인 뉴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도로 안전교통국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시면 리콜 현황이 나오는데요. 그 리콜 현황 보고 있으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리콜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너무 큰 뉴스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당국의 노력과 기업들의 노력. 이거는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그건 GM, 포드, 현대차 다 도요타 마찬가지니까요. 그 자체를 오히려 좀 악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8%를 해서 $1,200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이제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 초,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10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목표 주가를 이제 지난 작년 12월 초에 이제 자기가 그동안 정말 진짜 잘못됐다. I'm very sorry 하면서 투자 의견도 중립해서 매수를 한 번에 올리고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벌써 두 번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해서 $880로 올려놨습니다. 분명히 JP 모간의 라이언 브링크만은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도 의견이고 $135. JP 모건에 따르면 테슬라는 주식을 사면 안 되고 지금 2호만 사야 되거든요. 그만큼 극과 극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게 JP 모건인데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동차 매출에 대한 호조세가 분명히 전체적으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의 긍정적 전망이 지금 분명히 시장이 유효하다는 얘기를 모건 스탠리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 평균과 주가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600 이하지만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콜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월가에서 꾸준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공매도 주식에 대한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열풍이 강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과 변동성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가 금융시장에 이것은 큰 변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의 어떤 공매도에 대한 사태 이런 것들은 에 대해서 분명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고 꼭 그런 거 있는 건 사실이야. 그걸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각이죠. 독특한 시각이고 저 자신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 건 맞지만 그 팩트 자체는 그런 흐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언젠가 그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탐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공매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주식이 주가가 떨어진 거는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기회를 삼고 있고 이런 현상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소위 베이비 부머와 X세대 이후에 지금 어떤 주도권이 밀레니얼 세대로 전부 다 미국 경제가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어오는 과정에서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 산업의 파괴적 현상이 금융시장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호텔 산업 을 이제 한 번에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에어비앤비 아닙니까? 호텔 산업이 각자 하던 것을 결국 한때는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던 부킹홀딩스나 익스피디아 같은 것들 예약을 주로 하면서 그들의 먹거리를 뺏어가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에어비앤비가 들어오면서 호텔 산업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택시업계가 우버나 립트의 등장으로 기존 택시업계가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시장도 소위 로빈후드를 기반으로 하는 밀레니얼 세대로 권력이 교체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기존 베이비 부머 세대와 다른 점을 6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6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이들은 주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전세가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에 관심이 있다면 이들은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들이 아이빅, 전통적인 투자은행의 의견을 선호했다면 이들은 로비넷을 선호한다는 거 되겠고요. 베이비부머들이 전통적인 투자 전문 잡지, 아주 어렵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습니다. 특정 잡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투자 전문 잡지, 보기만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레딧이나 틱톡 같은 걸 보고 투자를 받아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베이비부머들이 펀더멘탈을 투자를 중시한다면 밀레니얼들은 장기적이면서도 파괴적 혁신 테마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보면 ETF로 보면 세마틱 ETF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이 금에 관심이 있다면 밀레니얼은 비트코인이다. 이런 6가지가 소위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적인 점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도 말씀드린 공매도가 됐건 뭐가 됐건 상당히 변동성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시장 안에서 이 세대 간의 투자 성향이 조금은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하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